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정의기억연대에 이용당했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로부터 모금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의연이 모금을 하는 것도 몰랐다며 세계 곳곳으로 자신을 데리고 다니며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들로,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할머니들을 배반했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최근 윤 당선인이 자신을 찾아와 거짓 눈물을 흘렸다며 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 등을 검찰이 모두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끄고 다니면서는 할머니를 이용해먹고 그래 놓고도 뻔뻔시리 가짜의 눈물입니다. 그러면서도 할머니는 일본은 우리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의 정신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억울하고 누명선 우리 위안부 할머니 늘 해결해 줄 사람은 우리 이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정의연의 후원금 사용이 불투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두 번째 열린 기자회견.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당선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오늘 기자회견장에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이사장은 오는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돼 불체포 특권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그 전에 소환 조사를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울분을 터뜨린 두 번째 기자회견. 앞서 할머니가 참석을 권했던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죠. 윤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 이후 일주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집에서도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혹시 윤미향 대표님 집에 계세요, 지금? 윤 전 이사장은 오는 30일부터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 국회의원이 됩니다. 바로 회기가 시작되지 않아 당장 이 특권이 적용되진 않지만 검찰 입장에선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임기 시작일 전에 윤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사건 배당 닷새 만인 지난 20일과 21일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미 윤 전 이사장의 개인 계좌 등을 추적해 자금 흐름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 또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해 저가에 판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서부지검은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6차 감염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에 소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레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텐데요. 내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시내버스 안. 대부분의 승객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만 피해가 간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한테도 그 피해가 가죠. 개개인만 쓰면 전체 국민이 다 전 국민이 다 쓰는 건데 참여해야죠. 그동안 버스 안 승객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었는데 기사들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을 표시를 좀 거칠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승차 거부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내일부턴 달라집니다. 버스나 지하철, 철도, 택시 등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타면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운송 종사자가 승객 탑승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마스크를 안 쓴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도 행정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밀집도를 낮추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방역 관리자를 두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어떤 대중교통의 어떤 특성들을 고려할 때 최소한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시행 중인데 전국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서울에선 마스크 안 쓴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더 조심해야 되고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인식이 강해지는 것 같아서 지하철 타러 왔는데 마스크 깜빡했다면 역 안 편의점이나 이렇게 자판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모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모든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이제 곧 초등학교 1, 2학년생들 또 유치원생들도 등교를 시작할 텐데요. 서울에서 미술학원에 다녀온 유치원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폐쇄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당분간 방문하지 말고 학원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진된 20대 강사가 근무하는 미술학원입니다. 이 학원에 다니는 6살 유치원생이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학원에서 총 35명의 학생에게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원이 있는 상가 건물 내 교습소 등 13곳은 휴원에 들어갔고 인근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10곳은 긴급 돌봄을 중단했습니다. 미술학원 수강생 91명을 포함해 11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온 7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확진 어린이가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한 유치원의 어린이와 교사 등 200여 명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 구청역을 이용해 학원에 출근했고 빵집과 편의점을 다녔는데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레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생, 중3, 고2 등교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모두 240만 명의 학생이 학교에 모이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본격적인 등교 수업을 앞두고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학교에서 다시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가 특히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부모님들의 마음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밀폐, 밀집된 장소의 방문이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학교 외에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에서도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마스크 꼭 써야 합니다. 그런데 두꺼운 KF 마스크, 날씨가 더워지면서 점점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더 얇고 가벼운 이른바 덴탈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훌쩍 여름의 문턱에 다가선 날씨. 길거리로 오가는 시민들의 옷차림만큼이나 마스크도 더 얇고 더 가벼워졌습니다. 흔히 덴탈 마스크라고 불리는 가벼운 제품을 찾는 겁니다. 기존의 KF 마스크는 너무 숨이 차고 그다음에 좀 땀이 많이 찬다고 그럴까요? 걷지도 못하고 답답한데 계속 오래 서서 가야 되니까 KF 마스크는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처럼 덴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등은 정부 차원에서 보건용 KF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꼭 KF 마스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잇따라 개학하는 만큼 호흡이 편하고 가벼운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이 편하고 좀 가벼운
덴탈 마스크 수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기고 있고 정부에서도 덴탈 마스크의 그런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과 또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지금의 2배인 하루 100만 장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덴탈 마스크와 성능이 유사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생산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날이 더워지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며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는 것도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들의 어려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산을 쓴 채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길게 늘어선 줄. SK그룹 신입사원 공채 시험장 모습입니다. 발열 체크에 전신 소독까지 하고 시험 내내 마스크와 장갑을 껴야 했지만 취업 준비생들에겐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 10곳 중 공채를 진행 중인 건 5곳뿐. 3월 초 롯데가 공개 채용 모집에 나선 데 이어 포스코와 SK가 필기시험을 마쳤고 삼성은 이번 주말 이른바 삼성고시를 사상 첫 온라인 필기시험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CJ도 뒤늦게 공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일단 채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채용 계획이 없거나 수시 채용으로 돌렸습니다. 좁아진 취업문은 이미 통계로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한 달 전보다 8,000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 명 늘어난 것에 비해 96%나 줄어든 겁니다. 해마다 3월엔 대기업 중심으로 신입사원 채용이 많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는 다른 상황. 이른바 좋은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들로서는 민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공 부분의 일자리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비경제 활동 인구로의 유입도 크게 나타날. 비정규직, 특고직 등 취약계층에서 시작된 고용 위기가 대기업으로 번지는 양상. 고용 유지나 실업 생계 지원에 몰려 있는 정부 대책이 청년들에게도 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도 도쿄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 대한 긴급 사태를 오늘 모두 풀었습니다. 정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둘러 해제한 건데요. 역대 최저인 20%대로 떨어진 내각 지지율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부 지역에 남아있던 긴급 사태를 또다시 앞당겨 풀었습니다. 도쿄를 비롯해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 그리고 홋카이도 등 5곳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시작된 긴급 사태는 한 달 반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感染者数や死亡者数を G7 主要先進国の中でも圧倒的に少なく 해제 기준은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0.5명 이하, 가나가와 0.7명, 홋카이도는 0.76명으로 이 기준을 넘어섰지만 해제를 밀어붙였습니다. 本当嬉しいです。テレビと仲良しとカラオケに行きたい。また感染が拡大するのが怖いかなとか根本的な解決あんまりして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かは思いますけど. 일각에선 긴급 사태 조기 해제를 이른바 레임덕 정국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 속에 아베 내각 지지율은 긴급 사태를 거치며 20%대로 폭락했습니다. 2012년 12월 2차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법 개정을 통한 검찰 인사 장악 논란, 내기 마작을 한 고위 검사장의 사퇴까지 아베 총리에겐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만 긴급사태 해제 이후에도 밀접, 밀폐, 밀집 등 이른바 산밀은 피하고 재택 근무 등도 당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이 90일 이내에 일본에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이와 함께 한국에 머물다 일본에 입국한 이들에 대해 2주간 호텔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의 조치도 역시 한 달 연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미국인들이 바다로 공원으로 대거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바이러스의 기세가 여전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차 감염 사태가 조기에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플로리다 해변 근처에서 파티가 한창입니다. 수백 명이 뒤엉켜 북적거리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미주리주 호수 근처 수영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구불구불 수영장을 따라 다닥다닥 붙은 사람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스크도 거리 두기도 없습니다. 유명 관광지 메릴랜드주 오션시티 거리는 오가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관중이 가득한 가운데 자동차 경주까지 열렸습니다. 지침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대거 몰린 지역 대부분은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곳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휴 앞두고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며 야외 활동하라고 한 백악관 발표가 무색합니다. You can play golf. You can play tennis with marked balls. You can go to the beaches if you stay 6 feet apart. 트럼프 대통령은 야외 활동하라는 말대로 이틀 연속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가을쯤 2차 감염 사태를 예상하는데 아칸소주 등에선 벌써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What I'm worried about is what are we putting in place to find asymptomatic cases?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대규모 감염 사태가 있더라도 미국을 다시 문 닫는 일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1918년 미국을 덮친 스페인 독감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몰아친 감염 사태 때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밤이 되면 충청과 호남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그리 많지 않겠지만 내륙 곳곳에는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서해안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고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중부지방과 호남에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대구 16도 등으로 15도 안팎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은 철원 21도, 서울이 22도, 강릉 23도, 전주와 광주 25도, 대구 28도 등으로 일부 영남 내륙 지역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 한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